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또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연 사흘째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면 다우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1.85%나 급등하면서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루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0.64% 상승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특히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블루칩, 다시 말해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다우지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레벨 자체도 41,000선에 육박한 수준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어제 하루만 거의 750포인트 가까이 올랐고요. 일간 상승폭은 작년 6월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만에 가장 컸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 같은 우량주 중심의 시장 강세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 분석도 전해주시죠. 네, 이렇게 이제 기술주보다 다우지수가 상승했다라는 이런 증시 흐름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반영한 트럼프 트레이드다라는 분석이 대체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30개의 전통적인 우량주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30개 종목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섹터를 아우르는 그런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우지수가 좀 올랐다라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인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증시 강세를 이끌어온 기술주 중심 랠리가 산업주라든지 우량주 그리고 중소형주로 좀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와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부동산, 신용카드 회사 이런 곳들이 꼽힙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우지수에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좀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태 이후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오늘 들어서 다시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 개념에 좀 불이 붙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오늘 다우를 구성하고 있는 30개의 종목 중에 하락을 한 종목이 단 4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6개 종목이 모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중 특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미국의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 주가가 오늘 4%나 올랐는데요.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미국 산업 경기의 지표 역할을 하는 그런 좀 상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업종별로 봐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기술주 강세에서 전반적인 전체 업종으로 퍼져나가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좀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기술과 통신 관련된 섹터만 하락을 했고요. 여타 섹터는 모두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는 바로 소형주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을 최근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 같은 부분을 그대로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 중소형주도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소형주 2,000개로 이루어져 있는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오늘 3.5%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 러셀 2000 지수는 지난 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이 5거래일 동안의 상승폭이 2020년 6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였다라고 합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지금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 초반이기 때문에 금융주를 중심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대형 금융주 여러 곳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실적 세부적인 수치에 따라 주가 등락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제 가장 큰 폭으로 금융주 중에서 좀 두드러진 흐름을 보인 종목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미국 최대 은행이기도 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은행의 핵심적인 사업 부문인 순이자 수입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고요. 주가가 5%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역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특히 IB 쪽의 부분의 실적이 선방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주가는 약간의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의 증권사 찰스 슈왑인데요. 이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예상 수준에 부합하기는 했지만 순이자 매출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CEO가 장기적으로 이제 회사 규모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밝혔습니다. 이 여파에 주가가 10%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찰스 슈왑의 주가가 이토록 큰 폭으로 내린 것은 작년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 이후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다우지수에서 이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종목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인데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또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치인 가이던스 역시 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주가가 6.5%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지역은행 대주들의 주가도 좀 큰 폭으로 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 지역은행 대주들의 이제 실적이 많이 발표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역은행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주요 글로벌 경제 지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미국 쪽의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지난 6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6월 소매 판매는 전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면서 예상보다 선방하는 수준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월가에서는 이번 6월 소매 판매가 감소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세였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부합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력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경제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의 견조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상 이렇게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 미국 경제가 과열돼서 연준이 금리를 늦게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 발표된 소매 판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가 되살아난다라는 것은 연준이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경기 연착륙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에서도 임의 소비재를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우량주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미국 외에서는 이제 캐나다 쪽에서 좀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캐나다의 6월 물가 지표인데요. 캐나다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살짝 둔화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6월 CPI 지표가 2.7% 전년 동기 대비 오르면서 전달에 비해서도 상승률이 둔화했고요. 월가 예상도 소폭 하회했습니다. 이 6월 캐나다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캐나다는 이번 달 말 있을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에 좀 중앙은행들 중에서는 좀 가장 선제적으로 움직인 패스트 무버 중앙은행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은행입니다. 특히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달 G7 국가 중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한 주요국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번 달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연준 인사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가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융시장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더 강화시켜줬습니다. 상황 알아봤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